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지쌤입니다. 남편이 바람난 걸 알고 나서 아내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대체 저 상간녀가 어떤 면이 좋아서 내 남편이 못 헤어나오는 거지? 왜 머리로, 입으로는 헤어지겠다, 헤어져야 되는 걸 안다고 시인을 하면서도 여전히 저 여자를 못 잊고 저 여자가 불러내면 나가고 좌지우지 당하면서 조종당하고 못 헤어나오는 거지? 도대체 저 여자가 뭐가 잘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내분들은 저 여자가 내가 못 가지고 있는 무언가 좋은 거를 갖고 있어서 내 남편이 저 여자한테 중독이 됐나 보다. 저 여자가 나보다 어려서 말을 예쁘고 상냥하게 해서 이 남자의 소울메이트라서 진짜 둘 사이에 통하는 어떤 게 있어서 이 여자가 뭐 섹스를 너무너무 잘해서 뭐 이렇게 상간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징 때문에 내 남편이 저 여자한테 그렇게 목을 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니까요. 상간녀가 아내보다 특출나게 뭐가 나아서 라기보다는 이 불륜의 관계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는 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 남자가 그 관계에 중독이 되어서 이 여자를 못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상간녀의 어떤 면 때문에 이 남자가 저 여자한테 중독이 되다시피 해서 못 끊어내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특징은 상간녀의 불안정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간녀가 뭐 되게 성격이 좋고 이 남자한테 나긋나긋하게 굴고 뭐 이 남자한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사족을 못 쓰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상간녀들이 생각보다 불안정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나이 많은 유부남 아저씨 만나는 미혼녀들 잘 살펴보잖아요.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뭐 이혼을 했다든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든지 뭐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겪은 여자들이 많고요. 그런 여자들이 나이 들어서 정상적인 남녀 관계는 제대로 맺지 못하니까 나이 많은 아저씨 유부남들한테 목을 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결핍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애착을 맺는 그런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 애착보다는 불안 애착이나 회피 애착, 그리고 그 둘이 같이 결합된 혼란 애착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 애착을 가진 여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를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어. 저 남자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쟤랑 친밀한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지 본인이 선택한 거거든요. 지가 뭐 당한 거 아니잖아. 그냥 지가 유부남을 사랑한 거야.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을 했어. 근데 그 관계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 하겠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지금 내 몸만 취하고 자기 가정은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한테는 말로만 사랑한다, 이혼하고 너랑 살겠다 하고 결국엔 나 버림받는 거 아닐까? 나 지금까지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지금까지 남자친구랑도 제대로 사귀어본 적도 없고 나는 늘 차였는데 이 남자한테도 버림받을 것 같아.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 미친년 널뛰기처럼 막 감정이 널뛰겠죠. 그리고 또 회피 애착은요, 이 친밀한 관계를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회피 애착을 가진 여자들은 불륜을 계속해서 연달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또래의 정상적인 남자 만나서 1대1의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1대1의 관계에서는 재미도 없고 이 1대1의 관계를 맺는 게 더 자기는 뭔가 불안한 거야. 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삼각구도 안에서 유부남을 만나면 삼각구도가 되잖아요. 그 삼각구도 안에 자기를 밀어 넣어서 이 사람과 내가 온전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피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부남을 계속해서 만나는 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회피 애착들은요,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친밀해지면은 뭔가 더 불안해지고 친밀해지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 불륜 관계에서도요, 가까워지려 그러면 막 남자를 밀어내고 거리를 두려 그러고 막 이래요. 이렇게 불안 애착이나 회피 애착이나 혼란 애착, 이렇게 뭔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관계가 안정적으로 맺는 것을 이제 못하는 여자들이 이 남자를 만나면요, 이 여자의 그 감정 널뛰기나 막 솔직하게 어떤 날은 막
너 없으면 못 산다. 좋아 죽겠다. 너랑 죽어도 죽을 때까지 너랑 함께 하겠다. 이혼 안 해도 된다.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이랬던 여자가 그 다음날에는 막 냉랭하게 굴고 막 밀어내려고 그러고, 그럴 거면 가정으로 돌아가 막 이지랄해. 그러면요, 이 감정 기복에 이 남자들이 같이 이 감정 널뛰기에 탑승을 하면서 아주 그냥 거기에 중독이 되고요. 집에서는 이미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집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를 편안하게 해줘.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그 상간녀가 주는 그 감정적인 자극, 정서적인 자극에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감정 기복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거에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의 주도권이 완전히 상간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한다 그랬다가 밀어냈다가 헤어지자 그랬다가 너 없으면 죽는다 그랬다가 너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지랄을 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너 나 버리는 거냐고 막 난리를 쳤다가 막 상간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주도권을 빼앗겨가지고 남편이 돌아오고 싶어도 상간녀에게 좌지우지 당하면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년이 지긋지긋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그년이 죽겠다고 부르면은 또 그년이 걱정이 돼서 또 쪼르르 달려나가고, 이러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지랄 맞은 것을 제3자가 보면은 저런 미친년이랑 왜 저러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 관계 안에 있는 이 남자는요, 얘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얘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보고 가정 버리고 오라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책임을 져야 돼. 얘는 너무 솔직하고 감정에 충실한 아기 같은 여잔데 내가 이런 여자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고, 이 여자가 힘들어하면 내가 가서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여자에게 계속해서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상간녀가 착한 척을 하고 개념녀 코스프레를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간녀들은요, 이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씹어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후진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래도 얘기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 와이프가 맨날 우리 사춘기 애랑 싸워가지고 어제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게 왜 애한테 그렇게 윽박 지르고 우악스럽게 굴까? 아, 나 같으면 내 애한테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막 요지랄을 떨어요. 지 새끼 낳아본 적도 없는 20대 초반 애가 그 지랄을 떨어. 나는 애 그렇게 안 키울 건데 막 요지랄해. 그리고 또 집에서도 와이프가 잔소리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니 맨날 바람 피우고 늦게 들어가고 생활 패턴이 이상해지니까 와이프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일찍 좀 다녀라. 주말인데 꼭 일을 해야 되냐. 애들한테 신경 좀 써라. 잔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잔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상간녀한테 가서 남편이 막 씹어댈 겁니다. 아, 와이프가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다고 왜 늦게 들어온다고 막 지랄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이 여자가 집에서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남자가 집에 붙어 있는 거지.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왜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려고만 할까? 여자가 지혜로워야 가정이 평안하지.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지. 막 요지랄을 떨어요.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이 와이프를 돌려까면서 자기 어필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잔소리 심한 여자가 아니야. 난 그렇게 우악스럽고 남자 못살게 구는 여자가 아니야. 당신 나랑 있으면 마음 편하지. 요지랄을 떨면서 이 남자한테 어필을 하니까요, 이 병신 같은 남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와이프는 맨날 날 못살게 굴어서 안달인데 이 여자랑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 우리 와이프랑은 대화가 안 통하는데 이 여자랑 있으면 대화가 너무 잘 통해. 이 여자 내 소울메이트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여기에 또 상간녀가 한 숟가락을 더 얹어서 개념녀 코스프레를 합니다. 나는 나 때문에 당신 가정이 깨지는 것도 원치 않고, 나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상처받는 것도 원치 않아. 당신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나는 당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어서, 나 요번에 그 4월 초파일에 가서 당신 이름으로 등 달았잖아. 막 요지랄을 하면서 이 남자한테 나는 너를 위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주변 사람들, 난 그런 거 탐내지 않아. 나는 당신
당신을 위해서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일 뿐이야. 이렇게 개념녀, 진짜 찐사랑녀 코스프레를 하고요. 또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죠. 내가 이렇게 유부남 만나서 불륜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지금까지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불륜녀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 책임져야 돼. 막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면서 이 남자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유부남녀, 아이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개념녀라니, 아유 이렇게 착한 여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한다니 하면서 하트가 눈에서 뿅뿅 하고요. 이 여자를 또 막 달래주죠. 아유 그래,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 없어. 내가 잘할 테니까 너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 막 이러면서 이 상간녀가 느껴야 될 죄책감까지 자기가 뒤집어 씌우면서 이 여자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인생의 조언자, 상담사 역할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람이 나면 가장 먼저 아내분들이 어떻게 눈치를 채냐면요, 이 사람과 내가 그래도 시시콜콜하게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사이가 괜찮았는데 그 여자가 생긴 이후부터 일상적인 토크가 뚝 끊겼다. 늘 집에 오면 회사 얘기를 나한테 늘어나서 오히려 내가 듣기 싫을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한테 카톡도 보내지 않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싹 끊겨버렸더라. 알고 보니까 딴 년이랑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상간녀랑 뭐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에서부터 직장에서 소외된 이야기나 직장에서 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심지어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있었던 이야기, 아주 자기 인생 전반에 대해서 이 여자랑 토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여자는, 이 상간녀는요, 사실 이 남자 인생에 그렇게 책임질 일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불륜녀로서 할 거는 맞장구 쳐주는 것 뿐인 거야. 그 사람들 왜 그런데 하면서 같이 씹어주고, 같이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 정말 너무하다 이러면서 무조건적인 공감을 퍼부어주고 무조건 이 남자를 이해해주려고 하겠죠. 왜냐? 자기가 책임지는 게 없으니까. 집에 있는 와이프랑은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집에 있는 와이프는 이 남자랑 같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함께할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 줄 때도 있고 그걸 비판할 때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귀에는 그런 거 다 잔소리로 들리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간녀가 해주는 비판 없는 무조건적인 공감에 빠져들다 보니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챗 GPT랑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챗 GPT가 되게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내 생각을 바로 고쳐줄 수가 있어. 야, 걔가 그래도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닐 거야. 그건 네가 오버하는 거야. 그 상황이 좀 그랬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거를 조금 잠재워줄 수가 있는데 챗 GPT랑 이야기를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내 이야기가 맞다고 하고 네 느낌이 맞아 라고 하면서 너무 공감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고립이 되고 내 생각에 내 스스로가 빠져들게 되더라고. 이렇게 챗 GPT랑 상담하는 것처럼 상간녀와 대화하는 것도 그 둘이 찍고받고 쿵짝쿵짝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 생각에 고립이 되고 또 인간관계도 상간녀와만 딱 결탁이 돼가지고 다른 인간관계 그 무엇보다도 이 상간녀와의 관계가 소중하고 여기에 중독이 되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간녀랑 남편이 맨날 허구한 날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섹스하고 맨날 허구한 날 모텔 쳐가고 그년 집을 문지방이 달듯이 드나드니까 이것들 아주 섹스에 미친 것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엮여 있을수록 상간녀를 끊어내지 못하고 들킨 이후에도 상간녀를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이 질기고 깊이 엮인 상간녀 어떻게 떼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오셔서 같이 공감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